예, 이번에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관련된 걸 좀 찾아보니까 해방 이후에 일시적으로 서울이 경기도의 산하 기초단체인 적이 있었더라고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경기도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민이 경기도민증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정 편에서 이제 서울특별자유시로 성격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가 서울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해서 사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규제 문제, 남북 불균형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국민일보 남혁상 사회부장께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규제 완화하고 그 양극화 문제 관련해서 우리 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경기도 내에 택지, 공장, 대학 입지 이런 부분들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40년 동안 이어진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그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발전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특례식으로 해서 좀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도 좀 경기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보완이 갖고 계신지, 또 반면에 그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그 지방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그래도 유지되거나 존치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 상반된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40년이 넘었죠. 40년째 경기도민 분들은 서글픕니다. 특히 이제 북도에 계신 분들은 더합니다. 아주 과한 표현을 빌자면 문고리 하나 고치고 지붕 하나 넓히는데 인근 부대에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규제를 풀 때 상대당에서는 이걸 법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난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도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8당 상수구역 특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고 해서 워낙 경기도 분들이 맑은 물을 상수원으로서 서울에 흘려보내느냐고 삶에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환경부의 고시를 통해서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북도 주민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군사보호시설, 구역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분들이 이 안에서 삶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에 이해관계가 걸렸던 의회 당사자분들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해나가겠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아서 삶이 피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워낙 북도분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저희가 더 보상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규제를 받는 남도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LG 필립스를 보시면 그 공장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많은 도지사 분들이 그래서 여권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정도의 앵커 기업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파주가 나아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결단 아래 LG 필립스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시행령상에 별표 하나를 바꿔서 됐거든요. 별표 하나에 유리 기판 또 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같이 결단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북부 같은 경우에도
분도를 말씀하시는 상대 후보가 있길래 저는 분도가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분도도 안 됐고 분도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보자. 본질을 보자면 분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규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규제는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반도체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산업에 활력이 돼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 안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벨트로 북도를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가져오자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이 없다 그러시길래 제가 법 찾아왔는데요. 그거 산업지적 활성화법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규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단지를 세울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으니 민주당 분들이 상대 캠프 분들이 오시면 자세하게 참고 자료와 함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상선보호구역 그다음에 쪽에서도 이제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호구역에서 이들 특히 경기 북부의 경우 여러 가지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를 해서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뭐 반도체 기업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동안 여러 선거 때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오셨던 후보님들이 이렇게 이제 경기 북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군요.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제대로 좀 이행되지 않은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은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실 때 보완이 있으신지, 로드맵이 있으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양수대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단적으로 그 표현으로 제 답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쪽에는 남양주 조합면이 있고 한쪽에는 양평이 있습니다. 남양주 조합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지척에 있는 양평은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면에는 이발소 하나, 미용실 하나, 짜장면집 하나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같이 다리 하나를 두고 이 나라가 80년대와 2021세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리 하나를 들고 차이가 나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팔당상수원, 특대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하면서 비슷하게 줄을 그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거기지, 거기가 여기지 하면서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장에 수십 년째 우리 경기 도민분들이 고통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줄 긋고 서류에 숫자 채워놓으면 나머지 부하 직원분들은 그 숫자 채워놓냐고 온갖 사람 갖다다가 그거 끼워 맞추느냐고 세월 다 보냅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그냥 방치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환경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정한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주민분들에게 직접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상이란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의 그런 규제를 환경부가 아닌 저희 경기도가 목소리를 더 높이 가지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보상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남양주 조합면 이런 곳에 가보면 그 집에 텔레비전이 7개, 8개 있던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에게 보상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상한 게 아니라 현물로 그냥 처리를 했거든요. 더 필요 없는 텔레비전만 쌓여있던 겁니다. 먼지만 가득한 채. 따라서 현금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투자 유치가 왜 안 됐냐? 사실은 투자 유치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혹은 들어올까 고민하는 기업에게 들어올 수 있는 유인,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는 경제특구에서 얘기하는
적정한 세제 감면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과감한 인센티브는 새 정부와 정부 부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그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제가 지사로 당선된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도체 부분 말씀해 주셨죠. 네. 또 덧붙여서 그렇다면은 반도체 얘기를 한번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법이 좀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에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 그 정원 증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게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 그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서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와 함께 지금 뭐 마찬가지 그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40년째 이어진 그 수도권 공장 총량제 관련해서 김 후보님은 얼마 전에 이런 그 수도권 공장 총량제 대못을 한번 뽑아버리겠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자연보존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장단지가 6만 제곱미터 이하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업을 또는 부지를 확장하고 싶어도 공장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시행령을 고쳐서 적어도 30만 제곱미터 혹은 5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도 공장 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을 함께 정부 부처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연보존 권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신규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허용이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50인 이하 대학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많은 도민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교육의 질은 아닙니다. 교육의 대상이라고 하기도 너무 좁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학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경기 북도에 계신 분들, 자연보존 구역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들었던 거죠. 시행령상으로 제가 정부의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에서는 인력이 필요로 할 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인근 대학에 반도체의 앞으로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련 학과를 요청드리고 거기서 학과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 유치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또 한 번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학 유치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그 경기 남부 북부 문제를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하고 좀 완전히 좀 달라서 생활권이나 경제권, 행정권 여기 좀 분리가 돼 있고 사실 그래서 뭐 분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 북부 그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그 말씀을 했고 우리 김 후보님은 이제 분도보다는 뭐 인프라 확충, 기업 도시 뭐 유치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동연 후보가 그렇다면 올해 안에 그 분도에 대해서 그 주민 투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우리 김은혜 후보께서도 주민 투표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또 하나 그 공공기관들이 경기 남부에 15개가 있었는데 전임 그 이재명 지사가 특별한 뭐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부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전이 완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너무 좀 억지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선이 혹시 되셔서 그렇다면은 이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원위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투표 좋은데요.
주민투표 주민투표 좋은데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행정 비용과 주민분들의 노고를 애써 그거를 들이려 하기 전에 그냥 규제부터 먼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분도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자면 주민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의 고충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함께 손을 맞잡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경기 도내의 기회 격차를 줄이고 경기 도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저는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전 과정에서 그 안에 종사자분들, 공직자분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삶의 불편과 관계없이 이렇게 쫓기듯이 내몰리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보완할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도와 북도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1라운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네. 김은혜 후보 잠시 숨 돌릴 기회를 좀 물려도 드시고, 그래서 뭐 제가 하나 보충 질문은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김은혜 후보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일반인은 도망가지만 기자는 폭탄이 떨어지는 곳으로 뛰어간다,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네. 실제로 뭐 기자 생활 중에 대단한 민한 기자였고 또 MBC의 대표 앵커로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정치 분야입니다.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출신으로 지금 성공적인 정치인의 궤적을 걸어가고 계신데, 언론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변명을 좀 해보신다면 이거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실까요? 쉬는 시간 주신다고 하신다면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세요. 아니, 전 좀 변명을 해주세요. 사실 질문을 던지는 위치에 있다가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 뒤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기업에서의 임원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많은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기자님들이 워낙 맹렬하게 취재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확실히 업보가 있구나, 전생에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많이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저는 그 일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도 사실 현장에 괴리되는 순간 그 생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그때 탄저균이라고 하는 한 번 호흡으로 90% 이상의 사망률을 보였던 탄저균이 뿌려졌던 미국 의회에 들어가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과 같은 그런 엄밀한 방역 이전에 제가 현장에 먼저 간 거라 제가 무의식 중에 들이마신 탄저균이 있을 수도 있었고, 왜냐하면 냄새도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소리는 더더욱 없고 향도 없고, 일주일 뒤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시작하면 겁도 났는데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진짜 제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감기 증상, 탄저균과 워낙 잘 아시잖아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사실 겁도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만약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진실을 위해서 몸소 뛰어든 민한 기자라고
추도사를 읽어주겠다고 해서 직구준 선배들한테 제가 원망도 했습니다만 결국 유사 감기 증상으로 판명되기도 했어도 그 현장을 제가 발견하고 눈으로 확인한 그 보람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요. 현장의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료처럼 서류 적어도 몇 자 책상 물림에서 글자 끄덕이다가 그걸로 주민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분들의 큰 목소리를 내시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읽어내는 게 그게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제 기자 때의 초심과 같은 그런 진심이 연장되는 선일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 정치인으로 자부심 내지는 일반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질문 좀 더 할까 합니다. 네, 그러세요. 일하는 저는 시작. 정책에 자신이 있는데. 그래요?